추위가 심해지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이고 어깨야 하는 말일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성인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이 통증을 겪은 적이 있을 정도로 어깨 통증은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에서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질환과 대표적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깨 질환 외래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어깨 병변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지난 2010년 161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226만여 명으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인구가 증가하며 어깨 통증 환자들도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깨 통증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동결 어깨와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동결 어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알고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어깨는 이처럼 관절과 이를 둘러싼 관절막, 그리고 어깨 힘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결 어깨는 관절막의 염증과 관절낭의 섬유성 비유로 인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뇨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동결 어깨의 증상은 크게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밤에 아픈 쪽으로 눕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발생합니다.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것이 아예 힘들며 어깨가 아픈 쪽 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며 관절을 움직여주는 힘줄들을 말하는데요. 이 회전근개가 끊어져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어깨 천장뼈가 갈고리형으로 많이 꺾여진 경우 회전근개와 뼈와의 충돌에 따라 자주 발생하며 어깨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팔을 들거나 멀리 뻗을 때 통증이 발생하며 어깨뿐만 아니라 등과 목 부위, 팔꿈치까지도 통증이 뻗치는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어렵고 어깨에 힘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동결 어깨와 달리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이 있어도 반대팔로 아픈 팔을 올리려 하면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여부는 초음파를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힘줄 파열이 관찰된다면 정확한 파열의 크기 및 근육의 퇴행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MRI를 찍어 보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통증의 주요 질환인 동결 어깨, 즉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OX 퀴즈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십견이라 불리는 동결 어깨는 50대에만 발생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50대에 주로 발생하여 오십견이라 불리는 동결 어깨는 사실상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동결 어깨 진료 연령은 50대가 32%로 가장 높았지만 40대도 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30대 환자 수가 점차 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십견이라는 이름에서 발생하는 편견일 뿐 전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동결 어깨, 오십견은 그대로 놔두면 좋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동결어깨 즉 오십견은 1년 또는 2년 후 자연 치유되는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좋아진다고 해도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결어깨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을 동결어깨로 판단하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결어깨의 경우 빠른 진단 후 스트레칭을 비롯해 약물과 주사를 이용해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통증은 좋아져도 운동에 제한이 생긴다니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파열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파열의 정도가 경미한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결어깨와는 달리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열의 범위가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통증과 관절 강직이 점차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열의 크기가 커지고 근육의 지방 변성이 진행됨에 따라 힘줄 봉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재파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통증의 주요 질환인 동결어깨, 즉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과 진단,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어깨 질환 예방을 위한 좋은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꿀팁은 동결어깨, 즉 오십견 환자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먼저 전방 굴곡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뒤 한 팔로 다른 쪽 팔의 팔꿈치를 잡고 천천히 머리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한 다음 팔을 천천히 내립니다. 같은 동작을 10번씩 3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후방 내회전 운동입니다. 아픈 어깨 쪽 팔을 아래로, 건강한 어깨 쪽 팔을 위로 하여 수건을 잡고 아래 위로 움직여줍니다. 이때 통증이 오는 지점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5에서 10초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외회전 운동입니다. 문고리 등을 잡은 후 팔꿈치가 최대한 L자가 되도록 몸에 붙입니다.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천천히 회전시킨 후 5초 동안 유지하다가 허리를 원래 상태로 돌려줍니다. 이 세 가지 스트레칭 모두 집에서 TV를 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꿀팁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꼭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어깨 질환 환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결어깨와 회전근개 파열 외에도 석회성 건염, 충돌 증후군 등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관절 움직임이 어려운 강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초기의 발견 시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으로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에 통증이 있을 경우 가벼이 넘기지 말고 꼭 병원을 찾아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명서 교수님과 어깨 통증 질환의 원인과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오십견이라는 말은 50세 어깨를 뜻하는 일본식의 한자어로 병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는 동결어깨로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동결어깨 스트레칭으로 어깨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